네, 안녕하세요. 100% TV입니다. 현재 시간은 1월 5일 오후 4시 1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장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던 시장이었습니다. 여전히 뭐 약간의 반등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특별히 막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진 않았어요. 다만 오늘의 좀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보고 내일을 위한 종목을 또 공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일단 우리 대원 미디어가 제가 3일 전부터 공개하고 있던 종목입니다. 오늘 역시나 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그 강력한 저항대였던 이 15,700원 부근을 돌파하고 난 뒤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돌파하고 난 뒤에 지키고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강력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지금 사실은 횡보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조만간에, 뭐 내일이든 아니면 다음 주든 조만간에 한번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형 미디어가 힘이 좀 없었다면 오늘 사실 이렇게 버티는 모습이 아니라 내려왔겠죠? 이 저항대까지. 근데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뻣뻣하게 상승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우상향에 대한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품고 있다. 좀 의지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형미디어의 수익을 보고 나오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좀 홀딩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편안하게 좀 들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움직임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가 사실 2등주죠. 똑같은 이제 대형미디어하고 같은 섹터 종목이긴 한데 보시게 되면 조금 힘이 없는 모습, 약간의 하락으로 나오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지만 역시 지켜야 될 자리 9,800원 선은 지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건 만 원을 이거 깬 거가 좀 많이 아쉽죠. 만 원이란 가격은 사실 심리적인 저항대기도 하고 이 만 원을 좀 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박스권 하단에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대형 미디어가 1등주로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면 키라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하다, 괜찮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삼알미늄이 좀 많이 아쉽죠. 삼알미늄은 제가 아까 낮에 미리 공개했었을 때 일단은 일봉상의 모습을 봐도 굉장히 우상향을 강력하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건 분봉상에 현재 강력하게 상승형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근데 상승형 박스권을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주 물론 약간 벗어난 건 조금 크지 않지만 뭐 1% 마이너스 1%밖에 안 되지만 아쉽죠. 그래도 저는 중요한 가격대인 4만 원은 좀 지켜주길 바라는데 오늘 아쉽게도 39,600원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좀 많이 아쉽죠. 다만 아직 끝났다고 좀 보긴 어렵고요. 내일이나 뭐 다음 주 정도에 4만 원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역시나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상승형이 상승형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마 알미늄 또한 지켜볼 만하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다만 전 저점인 38,600원 부근을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실망 매물로 인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38,600원 부근에 온다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지금 하락장이니까 손절을 하든 추매를 하든 생각을 할 텐데 하락장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는 충분히 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끝난 건 끝나지 않았고 다음 주 혹은 내일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샤페론이 오늘 사실 그 6.2%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우리 소통방분들. 아쉬운 거는 지켜주길 바랬어요. 7,800원을 지켜주길 바랬지만 역시나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있죠. 다만 끝났다고 보긴 어렵고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이 저항대로 작용했었던 7,500원을 딛고 일어난다면 금세라도 금방 상승이 나올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만하다. 그리고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만약에 7,500원을 지킨다면 한 번 더 우상향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높은 자리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샤페로는 제가 내일도 오전에 얘기 드릴 거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서 자리가 나온다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가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그 강력한 저항대였던 이제 1710원을 오늘 장중에 돌파하고 나서 실망 매물로 하락을 한 게 아니라 버티고 올라가죠. 버티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힘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죠. 이제 전고점인 1800원 부근인데 다음 주 혹은 내일 강력하게 돌파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버킷 스튜디오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장중에 장 막판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굉장히 좀 아쉬웠던 거는 오늘 휴마시스가 사실 상한가를 돌입하지 못했습니다. 상한가를 찍었다가 돌입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희망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은 보통 상한가를 실패하게 되면 실망 매물로 등락이 나오기 마련인데 보시게 되면 장 막판에 버티고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가 다시금 기승을 부린다는 불안감으로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가 대장으로서 오늘 좀 강력하게 움직였는데 해서 내일 정도 만약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그 관련주였던 국제약품이 사실 제가 2등주로서 드린 거예요. 국제약품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는데 휴마시스가 무너지니까 갑자기 이제 급락을 좀 했죠.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는 어느 정도 대응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국제약품도 제가 굉장히 좀 좋게 보기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고요. 아까 제가 공개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장중에 제가 공개했었죠. 보시게 되면 제가 오늘 관심 종목을 사실은 4개 정도 공개했습니다. 화일약품, 국제약품, 나노엔텍, 샤페론. 샤페론 원래 우리가 들고 있던 종목이죠. 그래서 수익을 보고 나왔고, 이 4가지를 사실은 중국발 관련주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추가하셔라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고,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국제약품은 끝나지 않았어요. 나노엔텍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제약품과 나노엔텍은 사실 지금 휴마시스가 1등주고 국제약품 나노엔텍은 2등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2등주라고 해서 상승이 좀 작은 게 아니라 휴마시스를 잡기에는 너무나 고점이었던 상한가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약품과 나노엔텍을 제가 공개했던 거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내일 혹은 다음 주 정도까지 지켜보고 만약에 좋은 자리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자리예요. 언제든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현대바이오도 화이자 관련주로 좀 엮이게 되면서 급등이 좀 장막판에 나왔죠.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거의 시총이. 굉장히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11%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대바이오를 제가 공개하고 싶었는데 너무 고점이라 공개하지 못했고요. 내일 눌림이 나온다면 좀 좋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일 다시 제가 추적하고 관찰해서 우리 소통방 분들한테 어, 가리낌 없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SAMG 엔터가 오늘 사실 큰 상승을 보여줬죠. 23%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같은 OTT 그리고 엔터 관련주였던 대원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보다 월등히 많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제가 사실은 내일이 바로 그 물량이 좀 쏟아지게 되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좀 꺼려 했었죠. 몇 번 언급은 했는데 막상 딱 관심 종목이라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좀 많이 아쉽죠. 다만 대현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내일을 위한 종목을 좀 공개하자면 내일을 위한 종목은 화일약품 그리고 대현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그리고 제주은행입니다. 화일약품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역시나 기대가 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대현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도 지금 말씀을 드렸고 제주은행을 다시 한번 공개한 이유는 지금 시장 자체의 불안 요소,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미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올해는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성적인 발언을 좀 하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 수혜주인 제주은행이 좀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발언 때문에 제가 공개한 건 아니고요. 차트상의 움직임이 너무나 좀 제가 좋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보시게 되면 사실은 12월 21일 작년 굉장히 좀 급상승을 했습니다. 급상승을 거의 40%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난 뒤에 급락을 했죠. 근데 급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급락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좀 비어 있어요. 비어 있고 이때 많이 개인들 털렸겠죠. 그래서 올라가도 방에는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왠지 정고를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 같아서 제가 좀 공개했던 것 같고요. 내일 제주은행의 움직임이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한 종목은 제주은행, 대원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그리고 화일약품까지 제가 공개했으니까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제가 시간에 볼까요? 제주은행은 보합 정도, 키다리 스튜디오는 보합, 대원미디어도 보합. 뭐 화일약품이 아주 약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겠지만 소통방 운영하고 있죠. 제가 유튜브로는 좀 단편적인 이야기만 좀 들을 수 있다면 소통방 같은 경우는 제가 실시간으로 좀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화일약품도 제가 종가 베팅 종목으로 미리 공개했죠. 그래서 유튜브 보고 대응하시는 것보다 소통방 입장하셔서 편하게 저하고 실시간 이야기도 나누시고 여러 정보를 또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132명의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죠. 서로 트레이더로서 소통하고 격려하고 토론하는 아주 즐거운 장이 될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입장하셔서 제 유튜브 입장은 유튜브 하단에 보시게 되면 소통방 링크하고 입장 코드가 있습니다. 편하게 입장하시게 되면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입니다.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여러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있지만 제가 항상 뒤에서 열심히 분석하고 있고 내용을 좀 공유하고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좀 이겨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